이번 표는 면접 연습할 때 만점 전략 2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불과 2년 전에 수험생이셨잖아요. 그럼 아직도 면접 준비했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다행히 여기 붙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전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아요. 그러면 면접 만점 받으셨으니까 제가 또 벌써부터 또 귀가 솔깃해지거든요. 그럼 어떤 전략부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평가위원에게 기억을 계속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저 사람 특색이 없어,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전략이 바로 브랜딩 전략입니다. 브랜딩이요? 기업들이 만드는 브랜드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브랜드는요, 제가 이제 역사 교사다 보니까 조금만 설명충 노릇을 하면요. 네네. 네, 브랜드는 우리 옛날에 우리 농민들이 그 양이나 소를 키울 때 소나 양한테 이제 걸어뒀던 일종의 명찰이나 목걸이 같은 것을 팻말 의미한다고 같은. 해요. 네네. 네, 그래서 면접 답변을 할 때도 이렇게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답변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평가위원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미지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더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브랜딩을 답변에 적용하면 될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사용했던 건데요. 네. 만약에 문항으로 지역과 연계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겠어요? 지역과 연계한 수업 방안이요. 잠깐 구상을 해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마을 구전 이야기를 조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사라고 하면은 마을 문화유적 탐방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면 너무 훌륭한 답변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브랜딩으로 한 스푼만 살짝 제가 MSG를 한번 첨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한번 이렇게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같이 우리 마을 관광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마을 관광 지도를 직접 만들고 탐방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관광공사라는 브랜딩을 지금 입힌 거죠. 그냥 평범하게 마을 탐사를 하겠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지만 브랜딩을 입히니까 특별함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전략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면접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좀 답변이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방안 제시는 잘했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끝내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으로 학생들은 입학식, 졸업식, 축제 등과 같은 학교의 중요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됩니다.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네요. 입학식, 그 다음에 졸업식, 축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 이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흔적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채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답안을 만들려면은 사례를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좋죠. 또 사례를 보면서 자기만의 사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저희 책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말 풍부하게 담았으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참고해 보시고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책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중요하죠. 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네. 네, 평가원 지역은 시책을 안 봐도 된다라는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봐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책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살짝이라도 답변에 이를 이제 녹아내고 표현할 수 있으면요, 아, 이 응시생이 우리 교육청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구나, 맞아요.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답안도 훨씬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책을 직접 묻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책을 활용하는 답변의 예시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우, 쑥스러운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답하라고 하였을 때, 네. 단순히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경기도니까 네. 경기도에 있는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경기도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에서는 직업 코칭, 박람회, 그리고 멘토링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여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역량과 진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책을 직접 묻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시책에 있는 내용을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반영을 했고 또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니까 만점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요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요? 진정성이요. 아, 면접 평가위원 들어가신 관리자분들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방안 제시는 잘 하는데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냥 뭔가 외워서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분들은 AI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모두 저희와 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면 분명히 긍정적이고 더 인상적으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정성은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연기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그럼 수강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네. 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대입하기입니다. 네, 대입하기는요, 단순히 합격하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를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실제 그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네.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 문제 상황을 헤쳐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네, 제시문이 있다면 그 제시문 사례에 몰입을 하고요. 네. 김 교사나 뭐 A 학생, B 학생에게 저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답변이 되게 가벼워지고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실제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답변이 훨씬 달라지겠죠. 문제 학생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뭐 눈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표정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감정 근육들이 아마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이입 제대로 하고 진심으로 숙고해서 말을 하면은 진정성이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바로 교사의 덕목이에요. 교사의 덕목. 교사의 덕목 중에 저는 배려, 공감, 그 다음에 열정,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네네. 면접을 진행할 때 이 세 부분을 평가위원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이 세 가지를 진정성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고 담아내실 수 있다면 합격의 길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연습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말을 선천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편하게 전달을 잘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선천적인 말꾼이셨어요? 아니면 후천적인 말꾼이셨나요? 아, 이런 거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크게 경을 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노력이 전부 다 결합돼서 이만치 그래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그 말 스킬은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면접이니까 후천적인 연습으로 점수를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거든요. 멘토링 받는 분들께 이 비법을 전수하셨다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점수를 5점에서 만점 10점 이상 끌어올리셨는데, 이 방법은 뭐냐면요, 한 문제를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말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한 문제를요? 네, 다양한 문제로 응용력 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면은 버벅이기도 하고 뭔가 끝맺음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만의 말에 길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 자기 말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자기 말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말로 다시 이어나가는 게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터디원 중이나 또 합격생분들의 면접 영상 보면은 참고해서 다시 살을 붙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말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럴 때 좀 괜찮은 어플이 네이버 클로바 노트가 있어요. 이거는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 텍스트를 놓고 보면서 수정을 하고 다시 연습하는, 이런 한 문제를 가지고 반복 연습하는 게 있어야 자기만의 틀이 생깁니다. 네, 맞아요. 그 틀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말귀요? 무슨 뜻이죠?